최근 금리와 경기 침체를 두고 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준의 마음은 무엇인지 저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패드워처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대표 지금 줌으로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업라인에서 이효석 이사와 더불어서 뭐 연준 관련한 얘기, FOMC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우리 안 대표님의 또 전망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자 이제 뭐 우리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면 또 확인은 될 텐데 관전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파월 연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주 지배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방향,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야말로 그 예상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은 보통 차원을 넘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아마도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결정을 내릴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는 것보다는 이번 결정 이후에 어떤 행보를 예고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이번 금리 인상이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이 될 것인지, 그 마지막이라는 신호를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시장에 전달할 것인지, 그냥 어렴풋이 시장이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어렴풋이 약하게 예고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뚜렷한 어조로 예고할 것인지, 뭐 그런 점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효석 이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가 있는 라엘 브레이나드가 연준 내 부의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파월 의장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시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안 대표님 기사를 읽다 보니까 브레이나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새로 있는 것 같아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오스탄 굴스비를 자주 언급하시던데, 지금 좀 이게 뭐 완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완장만 차고 있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의장은 파월입니다만 파월 마음대로 되나요 지금 연준이? 일단 이제 연준 통화정책위원들 지금 현재 18명이죠. 18명의 FOMC 위원들 중에 누가 실세냐? 아마도 파월 의장이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실세겠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도 라일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FOMC 위원들 중에서 신참 새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스탄 굴스비 말씀하신 대로 시카고 연준 총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새내기 FOMC 위원 치고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정책 방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굴스비 총재는 민주당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관변학자라고 할 수 있죠. 정치 참여를 열심히 했던 학자인데, 최근에도 명시적으로 금리 인상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비둘기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연거푸 쓰면서 좀 비둘기 완화적인 가급적 누가 듣더라도 이거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드러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앞으로 이제 연준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번 회의에서 아마 혹시라도 굴스비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표를 던진다면은 그 점 역시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뭐 지금 FOMC뿐만 아니라 또 지금 ECB 또 영란은행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통화정책 행보를 가져갈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ECB도 FOMC 바로 다음 날 회의가 예정돼 있죠. 지금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25bp 금리 인상 역시 동일한 보폭을 갈 거다 하는, 연준과 동일한 보폭을
갈 거다라는 예상이 돼 있지만은 ECB 내부에서는 50bp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요일에 ECB가 이제 정기적으로 은행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대출 태도 지수라고 하죠. 연준도 그런 조사를 하고 한국은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임원들이 최근에 이른바 은행 혼란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바뀌었는지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에 따라서 또 이번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 강도, 금리 인상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역시 화요일에 이제 유로존 CPI가 잠정치가 발표되죠. 일단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오다가 이번에 한 6개월 만에 반등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주 그 가속도를 내면서 고공행진하다가 이번에는 좀 꺾일 걸로 보이는데 예상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한 총 많으면 한 3차례, 적으면은 2차례 정도 25bp 단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의 상태를 봐서는 그 이상 갈 수도 있겠는데 결국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는 것은 은행들의 대출 태도 뭐 이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음 주에 25bp 더 올리고 나서는 이제 끝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임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CPI 인플레이션 이런 물가 환경을 봐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한 번만 더 올리고 끝내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심각하기로 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은 거의 뭐 마무리 종료를 향해 간다 이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마무리하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뭐 두고 볼 일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조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뭐 매크로 그만 얘기하고 연준 뭐 이런 얘기, 금리 인상 얘기 그만, 긴축 얘기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가 됐고 실제 금년 들어서는 조금 그런 양상도 있었습니다. 종목, 섹터 발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왔습니다만 막상 지난주 BOJ 통화정책 회의 있고 나서 제가 느낀 바는 우에다 그 좌우지간 BOJ 당장 뭐 정책 변화 없다 했더니만 달러엔 환율이 그렇게 급등을 하면서 바로 100엔당 1,000원 하던 엔원 환율이 980원까지 뚝 떨어져 버리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매크로 변수를. 그래서 지금 BOJ까지도 한번 살짝 짚어주시면서 뭐 안 대표께 그래서 환율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증시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해봐야 대답도 안 해주실 분인 거 아니까 대충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우에다 총재 취임 이후에 첫 회의를 가졌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은행에서 말은 계속해서 보도의 부양책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번 첫 회의에서 혹시라도 또 깜짝 쇼를 연출할 위험에 대비해서 혹시라도 일본은행이 YCC를 좀 더 이제 푼다든가 그래서 이제 좀 긴축적인 방향으로 갈 리스크에 대비해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한 대로 긴축적인 방향은 결정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그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쌓았던 포지션을 되돌리는 그런 뭐 충격 같은 움직임이 있었고 일단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뭐 최장 한 18개월 동안에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뭐 방침을 내놓고는 있는데 작년 가을과는 달리 연준이라든가 뭐 여타 ECB 유럽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긴축 사이클을 종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은행 총재가 처음 취임해서 오자마자 뭔가 이제 중요한 정책 변경을 하기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달러가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10개국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의 고점, 거듭 여러 번 확인됐던 팬데믹 이전의 고점을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점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작년 가을부터 달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새해 들어서 그 레벨에 도달해서는 거듭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 뉴욕 증시가 비교적 잘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세션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작년 가을 이후 달러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새롭게 개입했던 아주 중요한 매크로 변수가 있었죠. 중국의 재개방인데 중국 재개방 효과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했던 데 못 미치더라라는 뭐 점들이 지난 주말에도 또 PMI가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중국 재개방 스토리가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점에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 그다음에 미국 바깥 통화들, 중국 위안화도 지금 그 200일 이동 평균선에 도달해 있고 증시는 영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같은 경우도 작년 가을 이후에 달러가 약해지는 국면에서 굉장히 특히 유별나게 원화가 강한 흐름을 펼쳤는데 그 흐름 과정에서 이제 중국 재개방 스토리도 좀 개입이 됐겠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데 역시 작년 가을 이후에 원화가 워낙 많이 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되돌림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뭐 달러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